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허리 굽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동안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한 대가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깝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된 것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몸이 망가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만큼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눈이 오면 자주 넘어지시고 허리뼈가 부러져서 병원 시세를 지시더니 그 이후로는 살짝만 미끄러지거나 충격이 가해져도 팔다리가 부러지고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바깥 출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나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의욕도 사라지고 행복한 삶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만큼 건강관리는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이 늙어가는 속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만은 언제나 이팔청춘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늙어가는 몸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50세 이전에는 근육량의 손실이 적지만 그 이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골격근량의 점진적인 감소를 보여줍니다. 50세 이상의 성인은 해마다 1에서 2%의 근육량이 감소하며 80세에 이르면 총 근육량의 40에서 60%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나이를 뛰어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건강한 몸은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건강관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관리의 핵심이 중장년층의 근력운동,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까요? 자신의 체력에 맞는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이왕이면 긴 노년기를 활기차게 보내고자 운동을 시작한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건강한 중장년층을 위한 운동으로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할 때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놀라운 근육의 역할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어도 그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력과 건강 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계속 보고될 만큼 근육은 우리 몸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우선 근육은 체온의 40% 이상을 생산합니다. 근육이 부족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또 근육은 몸의 여러 장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수축과 유한을 반복할 수 있는 것도 근육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육은 25세에서 30세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40세 후반 무렵부터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등 근육과 복근, 엉덩이 근육, 넓적다리 근육과 같이 큰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일단 근육이 움직이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이때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당이 충분히 연소되지 않으면서 잉여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잉여물이 혈관을 막으면 고지혈증과 당뇨병 등의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쉽게 찝니다. 기초대사량은 호흡, 체온 유지 등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체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아 조금만 운동해도 살이 쉽게 빠지고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찝니다. 하지만 기초대사량의 약 40%는 근육에서 소비돼 근육량이 줄면 그만큼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비만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근육량이 줄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쉽게 넘어지고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운동해야 근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중장년층은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도 높아 힘이 많이 드는 근력 운동만 하기보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1시간 정도 꾸준히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어깨부터 허리, 가슴, 복부, 다리 등 주요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헬스클럽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체력에 맞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집에서 아령 및 덤벨 들어 올리기 등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실내 러닝머신 등을 추천합니다.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자세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추후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지로 한다고 하면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강력한 의지에 의존하지 말고 생활 속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포츠 생리학에 따르면 운동 강도는 1분 동안의 몇 박수로 측정하는데 개인의 운동 강도는 16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숫자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5세라면 160-55는 105가 되므로 1분 동안 105회 이내에 몇 박이 뛰게 운동하면 됩니다. 나이에 맞게 맥박을 조절하면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관절 건강도 지켜줍니다. 운동과 휴식과 영양분은 노년의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불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통한 적절한 근력과 뼈의 밀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활력 있는 삶을 위해 정기적인 외출, 적절한 취미나 여가 활동이 필요한데 통상 고령자는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령자 대부분은 뼈 질량과 밀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폐경우, 여성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관절 유연성은 떨어지고 경직되며 관절액이 감소하면서 연골마모가 심해져 관절 통증이 심해집니다. 주로 어깨관절과 무릎관절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노화에 의한 근육 조직의 감소도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가벼운 관절 광직부터 심한 관절염까지 다양한 관절 질환이 생기고 관절의 염증, 통증 등으로 뼈의 변형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작은 충격 또는 낮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골절이 발생해 거동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심하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력과 지구력이 감소해 심폐기능이 약화하며 약한 강도의 운동에도 근육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바깥 출입을 자제한다면 오히려 근력이 감소하고 뼈의 질량과 밀도가 떨어져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근육을 높이고 뼈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고령자에게 추천할 만한 운동으로는 물에서 하는 수영, 아쿠아로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물의 부력에 의해 체중 부하가 줄어 무릎 관절과 허리 관절에 대한 무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영은 물을 헤치고 휘젓고 나가는 동작이 근육 부하를 늘려 근육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물에서 하는 운동이 여의치 않다면 가볍게 걷는 산책이 좋습니다. 이때
약간의 땀이 배어 나올 정도면 적당합니다. 또 칼슘이 충분한 균형 잡힌 식단을 꾸려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경우 약물이나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근력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근력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후반전은 건강이 뒷받침된 의미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몸을 곧게 세우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뼈 건강, 근육 강화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뼈와 근육의 약화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골다공증과 근육 약화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시점에는 근육 강화는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골다공증은 여성의 3분의 1 정도가 앓을 정도로 흔합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 손목, 대퇴골절이 발생하면 거동이 어렵고 활동이 감소해 심폐기능이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는 근육 약화가 있습니다. 근육 약화는 피로, 허약 및 지구력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관절과 동반된 문제도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기운이 없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주로 앉아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근육 감소뿐만 아니라 유연성 저하, 비만, 낙상 위험 증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년층은 운동 시 부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은 다양한 이점을 주지만 노년층은 운동 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숙지해둬야 합니다. 먼저 운동 전에는 날씨와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년층은 더울 때는 탈수, 일사병, 탈진의 위험이 크며 추울 때는 고혈압, 뇌졸중, 합심증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날씨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는 운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운동은 필히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년층은 유연성이 저하되어 있거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해 관절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본운동 전 준비 운동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서서히 풀어줘야 합니다. 준비 운동은 5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하며 지치지 않을 정도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운동 시에는 운동의 방법과 강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은 약간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 중간에 휴식을 취해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이 끝나갈 때쯤에는 신체가 원래의 상태로 서서히 돌아가도록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천천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운동 방법은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기초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자세를 익히고 조금 익숙해지면 혼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운동 효과는 떨어지고 부상으로 인해 몸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운동도 좋고 단체 운동도 좋습니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이나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면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5가지 조언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노년기를 맞으려면 근육 운동은 필수이며
매 끼니 단백질을 25에서 30g을 섭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휴스턴 크로니클에 소개된 5가지 영양팁에는 운동 외에 단백질 섭취, 녹황색 채소 먹기, 오메가3 보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가지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게 노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게 힘이 듭니다. 매주 2-3회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촉진됩니다. 노인은 매끼 단백질을 25에서 35g씩 일정량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해산물, 유제품, 생선, 계란, 저지방 요구르트, 콩 등은 노인에게 추천만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셋째는 오메가3 지방은 뇌, 심장, 건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불포화 지방의 일종입니다. 오메가3 지방의 일종인 DHA는 뇌뿐만 아니라 세포망에서도 다량 발견됩니다. 넷째는 녹황색 채소 섭취입니다. 녹색, 노란색, 주황색 채소엔 심혈관 질환, 일부 암, 신경퇴행 위험을 낮추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섭취하며 장내 염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김치, 소금에 절인 양배추, 발효 피클 등에 풍부합니다. 요구르트, 일부 치즈에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유제품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양질의 단백질을 덤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안다고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문득문득 생각하게 되고 언젠가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중풍, 뇌졸중 등 중증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를 예방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편히 쉬는 게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마냥 쉬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건 명백합니다. 여행, 취미활동, 종교활동들도 노년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에도 등산, 테니스 등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부상 위험을 줄이고 제대로 운동 방법과 운동 효과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몸 상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초심자는 퍼스널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개인 수업을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재미를 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우울감이 생기기 쉬운데 운동을 하면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엔돌핀이 분비돼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는 헬스 기구가 있는 주민센터나 헬스장입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균형을 잃고 기구를 혹은 덤벨이나 역 이런 것들을 놓치거나 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응급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관찰자로 반드시 지켜보는 가운데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관리 차원에서든 체중 감량을 위해서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여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막 처음으로 건강관리에 나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것도 좋고 고혈압약, 당뇨약 등 약을 타러 갈 때 찾는 병원에서 상담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고려한다면 비만 클리닉에서 상담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병을 얻고 나서야 운동을 하면 늦은 것입니다. 건강할 때 운동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만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폐기능이 정체돼
운동 효과가 절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 보세요. 근육을 키워 건강 수명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담을 쌓고 지냈던 사람도 막상 환자가 되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 운동을 해야 중년, 노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나열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상 속 실천은 꾸준하게 걷기, 단백질 먹기, 깊은 잠을 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입니다. 바로 근육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노년의 키워드는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몸을 위해서 돈 아끼지 말고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돈 아끼다 몸이 망가지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야 합니다. 무리하게 몸을 사용했다면 정상적인 컨디션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움직였다면 반드시 뒤탈이 나지 않도록 푹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몸 상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운동 전문가, 영양 전문가, 의사들의 의견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처방을 찾아 적절하게 따라하다 보면 건강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잘 가꾸는 것만이 잘 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지금부터 잘 길들여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